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작업실학과에 근무 중인 장종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제목을 삶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라고 정했는데 삶의 주인, 왜 갑자기 제가 이런 말을 했을까? 네, 작업치료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작업치료가 영어로 얘기하면 occupation입니다. 근데 이게 또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직업, 작업 이런 의미로 표현이 되는데 occupation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파생됐냐고 보면 occupy라는 단어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점령하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점령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도와주는 치료를 하는 게 작업치료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치료사들이 하는 일, 그리고 작업치료사들이 어디로 취업하는지, 실제로 그런데 왜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가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리를 했고요.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여기 사진을 보시면 누구냐면 여기 계신 분이 데카르트란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고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네, 갑자기 제가 제목에 이걸 써놨는데요. 작업치료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작업입니다. 치료 자체가 작업이 되고 환자가 원하는 작업을 중심적으로 치료해주고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 작업치료라고 하는데, 환자가 원하는 작업, 그게 뭐냐면 저희는 클라이언트, 즉 환자분들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네,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저는 걸어서 혼자 노인정에 가고 싶어요. 학생이 저는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게 이 사람이 원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안 되는지를 평가해보고, 이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신체적인 거다, 인지적인 거다, 이런 어떠한 요소들을 저희가 접근해 주는 게 작업치료사라고 합니다. 근데 작업치료사라는 게 그래도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 그쯤에 작업치료사들의 업무 범위라는 게 나왔습니다. 작업치료사들의 업무 범위가 뭐냐면은, 작업치료사들은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명시를 법령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업치료사들이 하는 걸 보면 제일 먼저 감각 및 지각 훈련이 있습니다. 감각 훈련? 이게 뭐지? 네, 요새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아이들을 키우는데 오감만족 활동, 우리 아이 뭐 감각체험 활동, 그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면은 문화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해주는 감각적인 이런 정보들을 저희 작업치료사들은 치료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삼킴장애 훈련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밥 먹다가 보면 가끔씩 이게 사례가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사례가 걸리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길 때 우리는 그냥 한 번 일회성으로 사례가 걸리는데 반복적으로 사례가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뇌졸중이건 아니면 뭐 암이건 밥 먹는데 자꾸 사례가 걸리시는 분들은 이 삼킴장애 치료를 받으시고, 인지재활 치료, 요새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 환자들 생각해 보세요. 치매면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기능이 손상이죠. 그럼 손상된 인지기능을 누가 치료해 주냐? 그 역시 작업치료사들이 해줍니다. 일상생활 훈련, 일상생활이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하시면은 그 안 되는 일상생활을 훈련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작업치료사들입니다. 다음으로 운전재활인데요. 최근에 운전재활 쪽이 되게 대두가 되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은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이 사람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인터넷을 하신다면 노인 운전자 사고라고 네이버가 됐던지 구글이 됐던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노인 운전자 사고가 위험하다, 노인 운전자들이 뭐 사고 위험성이 높다, 아니면 뭐 정말 큰 사고가 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그런 운전자 사고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분들한테 현재 뭐를 하려고 하냐면 운전면허증을 뺐습니다. 근데 운전면허증을 뺏는 게 그럼 정말 답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삼척시에 위치해 있는데 삼척시 전체에 지하철도 없고요, 버스도 자주 안 와요. 그러면 이분은 제일 편한 건 뭘까요? 운전이거든요. 이분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운전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운전재활입니다. 그러면 운전재활이라는 건 뭐냐면, 이 노인분들이 또는 사고가 났는데 사고로 인해서 손발을 못 쓴다, 그런 분들, 또는 나이가 들어서 반응이 느려지거나 운전을 못하게 됐거나 그런 분들을 해주는 게 운전재활훈련입니다. 직업재활훈련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다시 재활하는 과정,
수행능력 평가나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어려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좀 찾아보시던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작업치료사들이 하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업무정의에서 감각훈련 되게 와닿지 않는데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네, 실제적으로 병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동발달센터에서 정말 치료 시간에 하는 활동을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보세요. 애들이라고, 여기는 한 명의 아이인데, 아이가 되게 밝죠? 뭐냐면, 이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애가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게 되게 큰 힘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이 치료를 해요. 치료받기 싫죠? 피하고. 근데 지금 이 아이의 얼굴을 보세요. 밝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놀러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아동발달센터에 취업을 해서 아동이 발달이 요새는 예전처럼 장애가 있어서 그 장애를 치료해주고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 아이가 조금 발달이 느린 것 같은데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많이 갑니다. 왜냐면 요즘에 뭐 저출산 시대가 되고 하는데 저출산 시대가 되고 하면서 옛날보다 아이를 적게 낳죠. 적게 낳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더 제대로 더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만 느린 것 같아도 가서 치료받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지 않으셨지만 한번 이 역시 마찬가지로 네이버나 구글 같은데 아동발달센터라고 검색하면은 무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곳에 작업치료사들이 다 배치가 됩니다. 다음으로 보조기 쪽입니다.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하면 모든 학과가 그런 건 아닌데 개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보조공학사라는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보조공학사라는 자격증이 없어도 작업치료사 졸업을 해서 보조공학센터 이런 데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보조기기들 사용하는 훈련 그리고 상지 보조기 제작 같은 경우는 작업치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 보조기는 보조기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지 보조기 제작을 하고 있는데 상지 보조기 같은 경우는 작업치료사들이 상지 보조기 제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업수행 능력 분석 및 평가인데 작업수행 능력 분석 뭘까요? 되게 말이 어렵죠? 뭐냐면 이 환자가 실제로 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라면을 먹고 싶어요. 라면을 끓이고 싶어요. 이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 라면 먹는 모습 그리고 밥하는 모습 뭐 잔디 깎고 싶다. 잔디하는 모습 그거를 그냥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수행 능력이 어떤지 뭐 인지적인 거, 신체적인 거 이런 처리 기술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를 작업 수행 능력 분석 또는 평가라고 합니다. 네, 작업치료와 물리치료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치료, 물리치료 뭐가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물리치료는 사실 개념이 명확합니다. 뭐냐면 피지컬 세라피, 작업치료는 아큐페이셔널 세라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역하면 저희는 직업치료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근데 물리치료는 피지컬 세라피, 신체적인 걸 치료해 주거든요. 신체적인 걸 치료하기 위해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을 줄여드리고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기능을 강화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는 뭐 정형외과 이런 데에서 온열치료 요법, 파라핀 요법, 수치료 요법 이런 범주들이 싹 다 물리치료 범주로 들어갑니다. 그럼 작업치료사는 뭐 하는 거냐? 저희는 작업을 이용하는 치료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상생활 수행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원인을 찾아서 그런 원인을 해결해 주고 이런 게 저희의 가장 큰 작업치료의 범주입니다. 근데 작업치료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시작이 보면 저희 작업치료에는 정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정신.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냐면 기원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정신과 환자들한테 옛날에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제가 한번 사전을 쭉 역사를 찾아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정신과 환자들한테 뭐 흔히 얘기하면 미쳤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종을 씌운 다음에 그 종을 망치로 때리거나 머리를 때리거나 뭐 가격하거나 비인간적으로 치료를 많이 한 거죠. 그런 비인간적인 치료를 야 우리 제발 인간답게 치료하자. 그래서 시작한 게 도덕적 치료. 거기서부터 파생이 된 게 작업치료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환자들한테 좀 인간답게 치료하자. 우리 그러지 말고 한번 수공예를 해볼까? 아니면 우리 한번 밭을 깎아볼까? 목공예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시작한 게 작업치료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작업치료사들은 정신과 쪽으로도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 취업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 작업치료사들이 실제로 취업을 하면 어디로 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국내 유일 거점 대학, 네,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만이 유일하게 국내 유일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그 거점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국립 자체는 강원대학교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냐? 여러분들도 흔히 그러시죠? 제가 저희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 우리 학과에 왜 왔니? 라는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반 이상이 낮은 등록금, 네, 낮은 등록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 영상이 고등학교 3학년 분들, 고등학생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그 인터넷에서 뭐가 있냐면 대학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공시하는 자료 기준이죠. 그래서 전국에 작업치료학과가 몇 개가 있냐면 4년제가 32개, 3년제가 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제 32개의 학교를 다 털어봤습니다. 과연 등록금이 얼마나 될까? 강원대학교만 유일하게 연간 등록금이 430만 원 정도? 그리고 다른 학교는 430만 원이 아니라 뭐 최소 7, 800만 원 정도. 제가 슬라이드로까지 준비하진 않았는데 강원대만 다른 대학에 비해서 연간 등록금이 한 200에서 300이 쌉니다. 근데 등록금만 싸냐?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제가 어떤 걸 또 조사했냐면 장학금 지급률이라고 한번 조사했습니다. 뭐냐면 등록금 대비 장학금을 얼마나 받지? 이런 걸 조사해봤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만약에 800이다. 그럼 장학금 지급률이 한 400 정도? 40%에서 50% 사이의 지급률을 갖고 있고요.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유일하게 지급률이 86%입니다. 연간 등록금이 430만 원인데 장학금은 1인당 평균 3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률이 86%, 타 대학에 비해서 저희가 30에서 40% 정도 장학금 지급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꼽고 싶은 거는 저희가 학석 연계 과정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학교를 졸업하시면은 감각발달재활사, 아까 아동발달센터에서 취업을 했던 이거는 졸업과 동시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고, 다음으로 보종학사. 보종학사는 3학년 정도가 되면 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떨어질 확률 높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거의 시험에 응시한 학생의 8, 90% 정도는 붙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학과는 세계작업치료연맹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세계작업치료연맹이라는 거는 저희가 흔히 WFOT라고 하는데 여기서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서 그 수업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수업하는 내용들을 그래, 야, 작업치료학과에서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인증해 줄게 라고 인증을 해줍니다. 이걸 받게 되면 해외 진출을 하는데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32개 중에서 유일한 거점 공립대학이지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한 국립대학입니다. 그리고 학석 연계 과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5년 안에 석사 취득이 가능합니다. 뭔 얘기냐면 내가 학부를 다니면서 나는 학석 연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학점 관리를 해서 3학년 때까지 3.5 이상이 유지가 되면은 4학년 1학기까지만 학부를 다니고요. 4학년 2학기부터 대학원 소속으로 넘어가서 5년 때에 취업을 또 가능하시고 4년은 다니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5년 때 취업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4년이 학사, 2년이 석사인데 그게 아니라 한 번에 6년에 6년의 석사까지 나올 거를 5년에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감각발달재활사, 보종학사, 학교의 그냥 커리큘럼으로 인해서 취업이 가능하고요. WFOT가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졸업 후에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취업을 할 때 교육과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수진들입니다. 전병준 교수님, 송보 교수님, 장학 교수님, 그리고 현재 학과장을 맡고 있는 저 장종식입니다. 그 전병준 교수님께서는 현재 작업치료 협회장을 8년 정도 하고 계시고 현재도 작업치료 협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 작업치료사 협회 들어가시면 아마 메인 홈페이지에 인사 말씀하시는 게 저희 학교의 교수님이신 전병 교수님이실 거라고, 전병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 외에 송보 교수님이나 장학 교수님 역시 되게 작업치료 영역에서는 나름 매우 유명하시고 되게 많은 거를 이루신 훌륭하신 분들이 저희 학과의 교수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희 실습실입니다. 저희 학교 실습실인데 아까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게 감각통합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감각통합치료를 실제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훌륭한 실습실을 통해서 저희는 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학과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동작치료 실습실입니다. 여기서는 일상생활 동작이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정말 잘하는지 실제로 이 일상생활 이런 동작 실습실에서 이 사람한테 일상생활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상생활에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실습할 수 있는 저희 실습실이 구비되어 있고요. 수혜학 공작실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다이나비전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시야 범위가 어디가 맞냐 뭐 이런 거 보조기 제작하는 거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수혜 공작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적인 작업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실습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리안정치료실입니다. 일명 스노즐렌 치료실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뭐냐면 스노즐렌 아니면 스노젤렌 다감각치료실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치료실이 나올 텐데 이게 뭐냐면요. 빛, 향기, 뭐 아니면 뭐 촉각 여러 가지 감각을 주면서 이 사람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실제로 저희 학과 실습실 사진을 불을 켜놓고 찍은 거고 조카가 제가 여기를 한번 데리고 왔는데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더니 삼촌에서 왜 하니까 나 여기가 오면 왠지 내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것 같아 하고 저 위에 보시면 이 초록색 물기둥 있잖아요. 초록색 물기둥 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자기 심리를 안정하고 싶다고. 근데 이게 어디서 쓰냐?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들 여기 들어오면 문제 행동이 줄어들고요. ADHD라고 저희가 많이 하는데 ADHD 아동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그런 치료실로 쓰입니다. 운전제한 실습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하단부에 보시면 이 시뮬레이터가 있죠. 이 시뮬레이터가 대략 비용이 얼마나 하냐? 1억 정도 합니다. 되게 비싸죠. 저 차체를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인데 실제로 이 차 안에 소나타 차를 뜯어다가 만든 게 이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금 보시면 여기 보다시피 운전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저희 학과 그 실습을 할 때 사진을 찍어놨던 건데 세팅을 하면 도봉구 면허시험장 뭐 아니면 강남구 면허시험장 설정을 하면 실제로 강남구의 운전 환경이 구현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운전을 못하는 사람한테 당신 운전하세요 하고 나서 운전대를 주고 박았네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전을 충분하게 잘할 수 있게 훈련도 시켜주고 평가도 할 수 있고 하는 장비가 운전재활 실습실입니다. 이 시뮬레이터뿐 아니라 옆에 보시면 하단에 이 밑에 조그맣게 보이는 기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컴퓨터 화면 같은 거. 그게 뭐냐면 저거는 운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또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되게 고가 장비인데 저희 학과에서는 구비하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연습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학과의 동아리들 한번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틀라스라고 선배들이 후배들을 모아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해부학이나 이런 좀 학과에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영역들 서로 공부하는 동아리가 아틀라스 동아리. 스플린티스입니다. 뭐냐면 스플린트 그 동아리는 스플린트를 만들고 상지 보조기를 만들어서 교수님이 직접 아이들한테 교육시켜주는 그런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패션입니다. 패션은 논문 동아리입니다. 논문 동아리는 뭐냐면 논문을 같이 리딩하고 논문도 같이 한번 써보고 이런 학술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동아리입니다. 보시다시피 마스크 쓰고도 활동하고 있고 줌도 하죠. 왜 그러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수업을 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에서도 이런 동아리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펙업입니다. 스펙업이라는 건 뭐냐면 공모전에 각종 공모전에 아이들끼리 공부해서 참여하는 거를 스펙업 동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장 보이시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상도 받았었고 작업치료 교수협의회에서도 작품상도 받고 이렇게 받은 이력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상금 한 그때 100만 원인가 200만 원 받았던 것 같은데 모두 다 학생들이 다 가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졸업한 학교 학생들인데 뭐 대학병원도 가고요. 그리고 나서 재활병원도 가고요.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하기도 합니다. 제가 학번과 이름은 좀 지웠는데 실제적으로 취업한 현황입니다. 밑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 취업 안 한 학생들이 많죠.
그러면 강원대학교 작업실학과 취업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안 된 친구들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뭐냐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라고 취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공무원 시험을 볼 거야, 나는 공무원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취업을 안 한 학생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공무원이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죠? 네, 그 얘기는 이따가 왜 작업실학과 나와서 공무원 준비하면 유리한지 제가 그거는 그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취업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1명, 2명, 3명, 4명, 5명 정도가 취업을 안 했습니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사정이 있거든요. 저희가 한 해 졸업하는 게 한 30명 정도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집안의 사정이 있어서 교수님 올해는 취업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올해는 취업을 좀 안 하고 1년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땡땡 원광대학교 병원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자료조사 만들 때는 원땡땡 원광대 병원이었는데 현재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직을 해 있고 이 친구뿐 아니라 여기에 되게 많이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현재는 이직하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직이 그럼 안 좋은 거 아니냐? 그것보다 다르게 생각하면요. 이직이 활발하다라는 거는 취업이 되게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학과는 사실 대학 알림이 홈페이지 공식 기준으로 최고 찍었을 때가 아마 92%였던 것 같고요. 최하가 77%. 그게 왜 그러냐? 아이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매년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변동은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을 하면 작업실학과는 어디로 가느냐? 요새 그 지역사회 의료 관련이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뭐가 있냐면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걸 시행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걸 시행하면서 그 전국에 뭐를 개소했냐면 치매 안심센터들을 개소한 거죠. 치매 안심센터를 개소하면서 치매 안심센터에 작업치료사들이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의료기관, 병원, 재활병원, 종합병원, 재활병원, 정신보건센터 또는 정신과 병원 이런 데로 되게 많이 요새는 각광을 받고 있고요. 유학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보조공학도 있고요. 해외로 취업도 가능하고요. 아동발달연구소, 아동발달센터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로도 취업을 합니다. 아동발달센터 이 원장님은 저희 학교 출신은 아닙니다. 다른 학교 출신인데 자 보시면 원장이 작업치료사입니다. 원장이 작업치료사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도 원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장으로서 취업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시대 내 사업체를 가질까? 이러고 나서 내가 이제 아동발달센터를 내가 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작업치료사는 아동발달연구소로 취업도 가능하고 아동발달연구소를 개소도 가능한 게 작업치료사들의 장점입니다. 아동발달연구소가 왜 좋냐면 아이들의 돈을 받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돈 좀 말이 이상하네요. 엄마들에게 돈을 내기도 하지만요. 아동발달연구소가 여러분들은 이제 관심이 없지만 좋은 게 뭐냐면 교육청에서도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또 어떤 데가 있냐면 삼성이나 SK 이런 데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어떻게? 그냥 100만 원 빵 주고 네가 이걸로 여기서 아동발달센터에서 치료를 마음껏 받으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있냐? 오너가 될 수도 있고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향후에 여러분들이 학과에 오시면 향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치료사는 그럼 과연 사전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다 되죠. 그 중에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 정신적입니다. 되게 어색하거든요. 왜 정신적이 되게 중요하냐면 보시면 여기 기타에서요. 작업치료사를 제가 화살표를 쳐놨습니다. 왜 화살표를 쳤냐?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냐? 작년도에 법령이 바뀌었는데 바뀐 법령에 따르면 작업치료사는 이제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에는 기존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의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신보건작업치료사라는 직군이 하나가 새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현재 2014년에는 없지만 작년도에 법이 바뀌었다? 되게 좋은 거죠. 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업실학과 입학하면은 4년 뒤에는 그 법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사실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스펙 관리를 하셔야겠죠. 뭐 학점, 경력, 자격증, 토익, 교육이수, 자기소개서, SAT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통해서 뭐 서울삼성병원, 뭐 아니면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런 데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조기기센터인데요. 보조기기센터의 채용 지원 자격을 보시면 보조공학사 관련 자격증, 그게 작업치료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기기센터에도 채용 공고가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조기기센터 슬라이드를 준비했고요. 자,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제가 채용 공고를 한번 보면은 응시 자격 이런 거는 공고일이 현재 거주지에 산 사람들, 이게 되게 재밌죠. 뭐냐면 저희 학교 삼척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내가 집이 삼척이에요. 근데 삼척시에 갑자기 공고가 났어요. 그러면 지원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되게 유리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보시다시피 단기직으로 나긴 했지만 이런 단기직이 좋은 게 뭐냐면 단기직을 하고 공무직으로 연장이 됩니다. 공무직으로. 그럼 거의 세미 공무원 형태 이런 쪽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까 저희 학과 애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일을 안 한다, 취업을 안 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충청북도의 채용 공고를 보여주는 건데 충청북도의 채용 공고를 보시면 한 1년에 6명에서 10명 작업치료사 채용 공고가 납니다. 근데 왜 해볼 만하냐? 밑에 보시면 시험 교과목이 생물, 법규, 공중보건입니다.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중보건을 공부하잖아요. 공중보건이 저희 국가고시 과목입니다. 국가고시 과목에 공중보건이 있고요. 의료관계 법규도 저희 공무원 시험 교과목, 작업치료사 면허 국가고시 과목에 있어요. 그럼 내가 어차피 국시 공부하면서 공중보건과 법규는 떼죠.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생물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해볼만 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더 큰 장점, 보건직 공무원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건직 한번 볼까요?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5개 교과목이죠. 근데 왜 제가 보건직을 얘기하냐? 좀만 볼게요. 보건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2018년이나 죄송합니다. 이거는 작업치료사 경쟁률이 예전에 진짜 웃긴 게요. 2018년에 보시면 미달도 났어요. 0대1 있죠. 0대1. 작업치료사가 그만큼 처음에 공고 났을 때는 경쟁률이 되게 낮았는데 2019년이 되면서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저희가 졸업하는 시기가 되면 4년 뒤, 5년 뒤가 되는데 공고가 안 나는 건가 아닌가요? 다른 부분 좀 보여드릴게요. 전국 작업치료사 채용 공고입니다. 전국에서 36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막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작업치료사도 좋지만 보건직 공무원을 노려보라고 친구들한테 말을 해줍니다. 보시면 경기도 수원 아마 사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수원 보시면요. 합격점이 62점이 합격점입니다. 62. 해볼만한 점수죠. 왜 이게 우리는 해볼만한 점수냐? 보건직 공무원은요. 경쟁률이 2018, 2019, 2020 제가 올해 2021년이어서 2021년 자료까지 찾아봤는데요. 급격하게 는 건 없습니다. 5대1에서 10대1 수준이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건직 공무원은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좋냐? 작업치료사들은 여기 보시면 산업기사라고 되어 있죠. 산업기사. 산업기사는 몇 퍼센트인가요? 5%죠.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취업을 준비하지 않지만 내가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공무원을 생각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다라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누구나 생각할 거예요. 나 공무원 한번 해볼까? 누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워드를 따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을 따고 컴퓨터 자격증을 막 땁니다. 근데 막 따면은 그게 몇 퍼센트냐? 워드가 제가 알기로 1%, 0.5? 컴퓨터가 1%? 근데 저희 그 작업치료사 면허증은 보시다시피 5%입니다. 제가 법령을 좀 정리했는데요. 잠깐 볼까요? 산업기사는 5%죠. 근데 그 산업기사의 직군을 보시면 작업치료사가 명시가 되어 있죠. 이 5%가 되게 큰 거예요. 왜냐면 총점이 400점인데 내가 300점 맞았어요. 그러면 4, 5, 15. 15점을 그냥 얹어주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야, 나도 공무원 준비할까? 나 작업치료사 면허증 5%는 가산대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하는 얘기가 야, 니네는
그러면 니네 학과 졸업하면 좀만 하면 다 되겠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수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들은 이제 교수님 저 공무원 할래요 라고 공무원 준비하러 간 친구들이 거의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밑에 조항을 자세히 보시면요. 나한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쓴다. 제일 높은 게 몇 퍼센트예요? 5%죠. 그러면 나한테 제일 유리한 거는 5%면 5%로 가면 됩니다. 총점의 5%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다 보면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 성적이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한계치에 부딪히면 여기서는 고만고만해요. 근데 A라는 친구한테 그냥 야, 너 총점 5% 줄게. 네가 본 모든 시험 내가 5점씩 줄게. 이러면은 걔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자격증을 갖고 졸업하는 작업치료사들의 유리한 점입니다.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작업치료사가 명시되어 있고요. 해군 부사관에도 좋더라고요. 해군 부사관에도 보니까 가산 자격증에 작업치료사 자격증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야,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군인이 맞는 것 같아. 부사관 들어갈래. 남자건 여자건 부사관에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으시면은 가산점으로 산업기사 자격증이 작업치료사가 포함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공사 들어가고 싶다고 하죠. 공기업이 맞나요? 뭐 가스안전 공사, 지하철 공사. 그 공사들 중에서 제일 큰 공사가 어디냐면 의료보험공단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한테. 엄마, 우리 의료보험료 내? 안 내는 집이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의료보험료 안 내는 집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내는 의료보험이 누가 관리하냐? 여기 보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료를 다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 근데 누굴 뽑냐? 작업치료사를 뽑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박스로 표현한 것처럼 작업치료사 박스가 되어 있죠. 작업치료사를 뽑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작업치료사를 뽑는데 강원대학교 장점이 뭔가요? 네, 여기가 장점입니다. 보시면 최종 학력 기준 강원 지역에 소재한 학교 출신자. 여러분들이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를 나오면 최종 학력이 어디예요?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죠. 그럼 강원대학교는 어디 있을까요? 강원도에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최종 학력은 강원도에 소재한 대학에서 나오는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대사항이 되는 겁니다. 건보에 들어갈 때도 다른 학교 작업치료학과보다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가 왜 장점이냐? 강원도에 소재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장점이 됩니다. 제가 외국의 사례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외국에 보시면 직업 앞으로 전반적인 점수가 되게 높죠. 그리고 메디안 값을 보시면 약 7만 달러가 넘습니다. 7만 달러면 한화로 따지면 약 8,400 정도 되지 않나요? 8,000? 연봉의 가장 중간을 받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8천만 원을 받는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났냐? 한국은요, 작업치료학과가 4년제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작업치료학과가 6년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학을 가면 4+2로 가도 되고요. 6년제 속에 이렇게 사이에 껴서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럴 때 유리한 거, 저희 학교는 WFT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학을 갈 때 그런 한국에서 배운 이런 교과 과정들을 다 인정받을 수 있어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이라는 거는 1년 과정도 있고요. 학위를 따는 과정도 있고요. 면허를 따는 과정도 있고요. 논문을 따는 과정, 임상 과정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외국을 갈 수 있다. 이 정도만 새기시면 됩니다. 네, 지도입니다. 전국 4년제 32개 교를 제가 지도로 좀 표현했는데요.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엄청 산에 나올 겁니다. 근데요, 되게 재밌는 게 위도라고 하나요? 경도라고 하나요? 위도인가요?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을 때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보면요, 이 강원도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 되게 북쪽에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수도권에는 일단 없어요. 서울, 경기에 작업치료학과 개설된 거 보세요. 4년제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서울이 포천에 하나 있고 그 수원에 하나 있는데 여기는 전문대. 제가 얘기하는 기준은 4년제 기준으로 서울, 경기는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어차피 지방에 가서 공부할 거라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4년 내내 기숙사 제공이 가능하거든요. 4년 내내 기숙사 제공이 가능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교 등록금이 얼마냐? 430. 근데 장학금을 얼마나 줬냐?
366. 그럼 430 빼기 366 하면 1년에 한 학기 등록금이 70만 원 내고 다니는 거죠. 평균적인 거. 저는 전 특정 아이들 돈 많이 받는 애들이야. 뭐 당연히 어느 학교든지 공짜입니다. 근데 평균 아이들 보면 1년에 등록금을 6, 70만 내가 실제적으로 내는 거고 기숙사는 다 되고 4학년 때까지. 그게 되게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위치 보시면 되게 전라도랑 경상도 쪽에 많이 모여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되게 남쪽까지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보면은 되게 그래도 나름 위쪽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3년제 위치도 제가 한번 지도로 한번 점을 찍어봤습니다. 지도로 점을 찍어봤더니 서울 경기권에 아까 말했던 포천에 하나, 수원에 하나, 그 외에는 싹 다 지방 쪽에 있습니다. 특히 4년제보다도 더 남쪽으로 붙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4년제보다도 더 남쪽으로 붙습니다. 작업치료학과의 취업 전망입니다. 저희는 솔직히 아직까지 취업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별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때를 잘 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30대 초반의 교수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제가 할 때만 해도요. 제가 공부 처음에 할 때만 해도 2000년 초반만 해도 작업치료사가 뭐야? 이런 개념이었는데 아직도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작업치료사들의 배출수 이런 게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뭐 병원, 재활복지, 산업체, 아동, 교수, 연구원 되게 잘 됩니다. 저희 학부 출신에서도 현재 교수로 임용돼서 모 대학에 교수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정신과 쪽에 아동발달센터, 정신과, 요양시설, 학교 쪽으로도 갈 거고 산업체, 의료기기 센터 이쪽으로도 가고 있고요. 복지 분야, 복지관, 치매센터, 주간보호, 복지관도 가고 있고 저희는 되게 취업 현황이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온 것 같은데요. 뭐냐면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 학과에서 하는 행사들 그런 것들을 현재 페이스북에 다 업로드를 하고 있고 인스타에서도 저희 학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업로드하고 있고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 학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오픈카톡 채팅방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만약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오픈카톡 채팅방에서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인스타, 페북, 블로그 편하신 루트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정보를 요청하신다면 저희는 드릴 예정이고 저희 학과만의 정보를 저희가 오늘은 준비한 거는 작업치료사들이 취업하는 경우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의 경우 이걸 다 제가 포함을 했는데 유튜브에서도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이런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 링크 이런 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을 통해서 저희 학과의 장점, 소개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보셔도 좋고 언제든지 편하신 루트를 통해서 질문을 주신다면 저희 학과 교수들 또는 학생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